구글 창업자의 아내에서 1조 원의 이혼녀로 그녀가 침묵을 깨고 폭로한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파티 뒤편엔 상상도 못할 추악한 미나지 있었습니다. 니콜 셰너헨,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연 순간 실리콘밸리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985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니콜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였고 아버지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돈이 부족했고 어린 니콜은 푸드 스태프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난한 아이라는 시선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니콜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이었습니다. 니콜은 장학금을 받아 퓨젯 사운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007년 졸업 후에는 법률 분야에 뛰어들어 특허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이를 악물었고 2014년 마침내 법학 박사 학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니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 회사 클리어 액세스 IP를 직접 창업한 것입니다. 특허 분석을 자동화하는 이 회사는 업계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니콜은 이 회사를 약 200억 원에 매각하며 성공적인 기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했던 이민자 가정의 소녀가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니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남자가 나타납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 억만장자 세르게이 바린입니다. 세르기 비린의 재산은 약 1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니콜과 세르게이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소녀가 세계 최고 부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니콜은 비아에코 재단을 설립하며 사회활동에 나섰습니다. 약 1,3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여성 건강과 생식의학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실리콘밸리의 자선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21년 니콜과 세르게이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국의 중심에는 또 다른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수장으로 알려진 또 다른 거물이었습니다. 2021년 니콜과 이 거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니콜은 이 관계를 부인했지만 세르게이 뿌리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결혼 생활이 불과 3년 만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2023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니콜이 받아든 이혼 합의금은 약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알파벳 클래스 B 주식 약 260만 주와 추가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난에서 시작한 여자가 단 한 번의 이혼으로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니콜에게 이 돈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산을 무기 삼아 실리콘밸리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니콜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테크와이프 마피아라는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 창업자들의 아내들이 형성한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선 행사와 기부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정치 자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니콜은 자신도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의 방향은 자선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기부금이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사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선 활동이 순수하지 않다는 이 주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권력자들은 니콜의 주장을 단순한 원한으로 치부했습니다. 이혼의 앙심을 품은 여자의 거짓말이라며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니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4년 니콜은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합니다. 독립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한 것입니다. 이혼한 억만장자의 전 부인이 미국 부통령을 꿈꾸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니콜은 선거 자금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을 차비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합의금이 정치적 야망의 연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니콜이 던진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낸 것만으로도 그녀의 싸움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니콜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이혼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가, 그리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은 전 부인을 세계 최고의 여성 부호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 부인은 이혼 후 수십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니콜 역시 이혼 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비아에코 재단을 통해 여성 건강 연구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불투명한 기부 문화를 바꾸겠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테크와이프 마피아라는 표현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니콜이 아니었다면 이 단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니콜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백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의학계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참여 역시 순수한 동기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니콜 셰니헨은 단순히 부자의 전 부인으로 남기를 거부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상처를 자신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가난했던 이민자 소녀가 미국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주먹을 날린 것입니다. 니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단 활동과 사회적 발언을 통해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 아니라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니콜 셰너엘 그녀는 그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